네, 안녕하세요. IAC와 함께하는 자동화 및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천재건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2명이서 발표를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유튜브 영상은 혼자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먼저 IAC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IAC를 도입하여 저희가 직접 구축한 워크플로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IAC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인 드리프트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최종 워크플로우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IA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AC는 Infrastructure as Code의 약자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AWS 콘솔에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콘솔을 이용하는 방식은 브라우저에서 GUI로 필요한 서비스나 옵션을 하나하나 직접 클릭해서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IAC는 방금 말씀드린 콘솔 방식과는 다르게 이러한 내용이 다 코드상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WS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할 건데 이러이러한 옵션을 설정하여 생성해줘 라는 내용을 정의하게 되면 IAC 도구가 코드를 기반으로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IAC는 DevOps 구현의 기반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DevOps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협업해서 자동화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실현하는 방법론이자 하나의 문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개발부터 운영까지의 전체 과정을 담고 있는 DevOps의 표준적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DevOps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와 협업을 중심으로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운영 환경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DevOps의 핵심 요소인 CI/CD 중점 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을 IAC로 구현했습니다. CI/CD는 자동으로 코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지속적으로 새로운 코드를 기존 코드에 통합하고 배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파이프라인 흐름을 설명드리면 Git 레포지토리에서 새로운 코드 변경사항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이 트리거가 되고 코드 빌드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ECS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롤링 업데이트로 무중단 배포를 구현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은 일반적으로 이미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여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IAC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게 되면 동일하게 IAC 코드도 기존 인프라 정의 코드에 새로운 코드를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인프라 코드에도 CI/CD를 적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아직까지도 개발되고 있고 초기 학습 시간이나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가 방대해서 코드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이러한 IAC에 CI/CD를 적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구축한 워크플로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기 위해 IAC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도구 중에 저희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초기 학습 비용이 적은 테라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테라폼은 HCL이라는 선언형 언어를 사용해서 직관적이고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코드가 작성되는지 확인해보면 리소스 블록을 통해 인프라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 안에서는 먼저 생성할 서비스의 유형과 해당 리소스의 코드상 이름을 정의합니다. 코드에서는 AWS ECR 레포지토리라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고 주C샵이라는 코드상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블록 안에는 구체적인 옵션들이 나열됩니다. 이렇게 인프라 코드가 작성되고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사용되는 테라폼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테라폼 이닛은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플러그인이나 모듈들을 다운로드하고 작업을 준비합니다. 테라폼 플랜은 현재 인프라 상태와 코드에서 정의된 상태를 비교하여 어떤 변경이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해서 보여줍니다. 이때 테라폼은 tfstate라는 파일을 이용하는데 이 파일 안에 인프라의 현재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기반으로 비교하고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출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어플라이를 통하여 실제 인프라에 배포하고 완료되면 tfstate 파일에 변경사항이 업데이트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을 입력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일 사용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담당자가 각자의 PC에서 플랜이나 어플라이를 실행하여 작업을 진행하면 그림처럼 TF 스테이트 파일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덮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인프라 상태와 TF 스테이트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후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을 도와주는 아틀란티스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GitHub의 플리캐스트를 기반으로 테라폼 작업을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협업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 서버를 생성하고 GitHub 레포지토리와 연동한 후에 다음과 같이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게 되면 코멘트에 사용자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틀란티스를 사용하면 GitHub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을 아틀란티스 YAML 파일을 작성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레포지토리에서 아틀란티스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명시한 파일이고 해당 내용을 보시면 오토플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래 조건이 부합하면 자동으로 플랜이 실행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을 적용하고 다시 플리캐스트를 생성하면 코멘트의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플랜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를 담당자가 확인하여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IAC와 협업 도구를 통해 인프라 배포를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취약한 설정의 코드를 조기에 식별하고 담당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IAC 보안 스캐닝 도구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체코브라는 도구로 테라폼 플랜 전과 후 두 번을 스캔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먼저 첫 번째 스캐닝으로 테라폼 플랜 전에 작성된 코드 자체의 취약한 설정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테라폼 플랜 후 결과물을 스캔하는 것은 변수의 실제 값이나 외부 데이터 소스의 결과 등 동적인 요소들이 반영되고 코드가 잘 작성되었더라도 플랜 결과가 의도치 않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스캐닝 과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체코브 스캔 과정을 통합하기 위해 레포스 야물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서버 측에서 아틀란티스의 동작 방식을 제어하기 위한 구성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체코브나 파이썬과 같은 외부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앞서 봤던 스캐닝 플로우가 빨간 박스 부분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두 스캐닝 결과 보고서를 통합하여 S3에 저장하고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슬랙을 통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수정된 코드에 어떤 취약한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배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적용하고 PR을 생성했을 때 다음과 같이 모든 플로우가 진행되면 슬랙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S3에서 통합된 스캐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AC 환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슈 중 하나인 드리프트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프트의 개념부터 알아보면 IAC 환경에서는 코드에 정의된 인프라 상태와 실제 클라우드 환경의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콘솔이나 CLI를 통해 수동으로 인프라가 변경되면 코드와 실제 상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저희는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예시를 통하여 드리프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코드와 TF 스테이트 파일 그리고 실제 인프라가 모두 일치하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콘솔에서 EC2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에는 여전히 인스턴스가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 인프라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코드와 실제 환경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을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코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리소스를 수동으로 새로 생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드리프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운용 비용이나 안정성 저하, 추적 감사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드리프트에 대응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드리프트 프리벤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드리프트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며 콘솔과 CLI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설정해 오직 IAC만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드리프트를 사전에 차단하고 코드의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긴급장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렵고 엄격한 정책으로 관리되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리프트 디텍션입니다. 앞서 살펴본 드리프트 프리벤션에 비해 조금 느슨한 방식으로 드리프트 자체를 제한하진 않지만 드리프트 이후 사후 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테라폼 플랫 명령어를 사용해 코드와 실제 상태를 비교하고
TF 스테이트 파일을 최신 인프라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통해 드리프트를 탐지합니다. 드리프트 프리벤션에 비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지만 드리프트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지 못하며 테라폼 플랫 명령어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리소스 생성으로 인한 드리프트는 탐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테라폼 플랫 명령어로는 새로운 리소스를 생성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라폼 플랜은 내부적으로 3단계로 동작합니다. 먼저 TF 스테이트 파일에 선언된 리소스가 실제 클라우드 인프라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API 호출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약 수정이나 삭제 등 리소스의 변경사항이 발견될 경우 TF 스테이트 파일을 해당 리소스에 맞게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TF 스테이트 파일과 실제 코드를 비교하여 예상 리소스 변경사항을 출력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리소스 생성 드리프트 발생 시 TF 스테이트 파일에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API 호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 명령어로는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표로 돌아와 저희는 두 가지 대응 전략 중 드리프트 디텍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새로운 드리프트 탐지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워크플로우 윗부분은 드리프트의 탐지 및 알림을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아랫부분은 롤백이나 승인 등 드리프트 대응 및 복구를 진행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에서 발생하는 모든 API 호출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누가 어떤 리소스를 만들었는지, 삭제했는지, 어떤 파라미터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로그 형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인프라 변경사항을 추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브릿지에서는 수집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정보를 바탕으로 룰셋을 작성하여 람다를 트리거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룰셋은 유저 에이전트가 AWS 콘솔이나 CLI이면서 이벤트 네임에 create, run, update 같은 리소스 변경과 관련된 문자가 포함될 경우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트리거된 람다에서는 이벤트 브릿지로부터 이벤트를 수신하고 유저, 이벤트, 리소스 등 이벤트 주요 정보들을 파싱합니다. 그리고 이 파싱된 정보들과 담당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롤백, 승인 버튼을 포함하여 슬랙으로 알람을 전송합니다. 실제로 전송된 알람을 확인해보면 파싱한 정보와 담당자가 롤백이나 승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버튼 클릭 시 두 번째 워크플로우가 실행됩니다. 먼저 슬랙 액션 핸들러라는 람다에서는 발생한 이벤트 정보를 판단하여 로직을 실행합니다. 롤백의 경우 수정 또는 삭제 드리프트 발생 시 롤백 브랜치와 생성 드리프트의 경우 롤백 다시 딜리트라는 브랜치로 플리캐스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변경을 승인하고 코드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프로브라는 브랜치로 플리캐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아틀란티스는 이 플리캐스트 생성 이벤트를 감지하여 각 브랜치별로 레포스.yaml 파일에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먼저 수정 및 삭제 드리프트로 발생한 롤백 브랜치에서는 플랜과 어플라이를 통해 기존 코드 상태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롤백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다음 설명드릴 생성 드리프트의 롤백은 플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포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임포트 명령어의 기능은 실제 인프라에 구성된 리소스 정보를 tf 스테이트 파일로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tf 스테이트 파일이 임포트를 진행하게 되면 아래처럼 새롭게 생성된 리소스 정보를 tf 스테이트 파일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포트 이후 플랜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코드에 정의된 상태로 동기화되게 됩니다. 테라폼에서도 이 기능을 아래 코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한 번에 하나의 리소스만 임포트가 가능하고 실제 테라폼 코드는 제공해주지 않으며 무수히 많은 리소스 타입을 직접 지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임포트를 지원해주는 도구인 테라포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왼쪽 코드처럼 프로바이더와 리소스 이름,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 등을 작성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포트를 진행해보면 오른쪽 폴더 구조 형식으로 실제 테라폼 코드와 tf 스테이트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저희는 이 테라포머를 사용하여 플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성 드리프트에 대한 롤백과 승인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세부 로직을 살펴보면 생성 드리프트 발생 시 테라포머 임포트를 활용하여 드리프트된 리소스의 tf 스테이트 파일을 가져오고
테라폼 플랜 어플라이를 통해 리소스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롤백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즉 어프로브 브랜치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성된 리소스를 코드로 반영해야 하므로 테라포머가 만든 코드를 S3에 저장하고 해당 S3 경로와 GitHub URL을 슬랙 알림을 통해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는 직접 코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미리 생성된 예시 코드를 참고하여 빠르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슬랙으로 알림이 전송이 됩니다. 차례대로 수정, 삭제에 관한 롤백, 생성 드리프트에 관한 롤백, 마지막은 승인 완료 알람과 URL을 전달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드리프트 디텍션의 한계점이었던 실시간 탐지를 가능하게 하였고 담당자가 롤백 또는 승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생성 드리프트 또한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드리프트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발표한 내용을 통합한 최종 워크플로우를 보면 먼저 협업 및 보안 스캐닝을 강화하기 위해 어텔란티스를 사용하여 GitHub 기반의 협업을 진행하고 야물 파일을 통한 보안 스캐닝 자동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슬랙 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리프트 발생을 탐지하고 담당자가 롤백과 어프로브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상황에 맞는 동작을 자동화함을 통해 드리프트에 대처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워크플로우는 하나의 참고 사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요구에 맞게 변형하거나 확장해서 IAC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